오늘은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구룡사에 왔습니다. 계곡과 소나무 숲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산길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룡사는 668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이곳에는 용과 거북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 사찰에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설 때문인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심에 이끌려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천왕문을 들어서니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은 사천왕은 칼을 들고 서 있는 남방의 정장천왕이었습니다. 정장천왕의 모습과 그가 들고 있는 칼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구룡사를 배경으로 풍수적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사례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어간 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가 아닌 풍수적 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회자된 사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풍수인들이 청와대를 흉지로 규정하고 용산 이전을 국운 상승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부부는 구속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용산이라는 지명에 왕을 상징하는 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면 국운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식의 풍수적 논리를 과연 진정한 풍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끔 보면 풍수지리와 무속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역학 또는 역술로 무속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무속과 역술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은 조상신이나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를 의지하여 점을 치는 것이고, 역술은 삼라만상의 운행질서를 기반으로 한 음양오행의 이치로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역과 명리학 그리고 풍수지리가 있으며 대자연의 철학적 사고에 의해 답을 도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무속과 역술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접근 방식은 천양지차입니다. 무속은 무속의 길이 있고 역술은 역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술인이 귀신을 받들어 모시는 무속인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용산이라는 지명에 왕을 상징하는 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역이 아닌 무속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설익은 선무당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조상의 묘자리가 명당이기 때문에 당선된다고 많은 풍수인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당선 가능성을 점친 사람들의 예측은 적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복일까 아니면 흉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당선이 발복의 완성인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륭의 시작점인 동시에 분기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복인 줄 알았는데 흉이 되고, 흉인 줄 알았는데 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재물 얻거나 막강한 권력을 주면 일생일대의 행운 또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예가 결혼입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장의 풍경은 축하와 축제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이룬 청춘 남녀에게는 이보다 좋은 날이 없고 또 핑크빛 미래가 약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축복인 줄 알았던 결혼이 얼마 되지 않아 사니 못 사니 하며 갈등을 겪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결혼식 자체를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지속성과 지속성에 내려진 부부의 금실과 행복으로 복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로또 당첨으로 큰 돈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간 불화, 인간관계 파탄, 심지어 패가망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얻은 그 순간은 분명히 복처럼 보였지만 그 돈이 삶을 파괴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흉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복이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총장의 그릇은 되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그릇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초자연적 힘을 의지해 부족한 정치력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술인의 위패를 쓴 무속인의 이름이 윤석열 정권에서 심심찮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돌아보면 그 무속인들이 윤석열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권력이 사입이나 무속을 가까이 하면 끝없는 욕망이 발현되고 종국에는 패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신뢰로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추앙받았던 라스푸틴은 러시아를 망하게 하였고 영험하다고 소문났던 조선말 진령군이라는 무당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조선이 망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라스푸틴과 진령군은 자신의 운명조차 알지 못해 결국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대자연의 이치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역술인이 귀신을 받드는 무속인의 흉내를 내거나 신통력을 빌미로 혹세무민하는 순간 학문은 미신으로 전락합니다. 특히 풍수에서 조상신을 운운하는 것은 풍수의 본질과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